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받은 아노라 영화 보셨나요? 저는 워낙 션 베이커 감독 팬이라 주말에 호다닥 달려가서 보고 왔는데 이번 영상은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가서 보고 오세요. 이번에도 역시 션 베이커 특유의 그런 오히려 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그 안에 왠지 모를 불안감과 슬픔이 깃들어 있는 그런 감정선과 연출 등등이 또 돋보였던 것 같아요. 전작들에 비교하면 훨씬 강렬한 그런 주제도 스토리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부잣집 도련님이 쉽게 성을 사고 버리고 이런 내용은 사실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그 여성 주체에게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고 전면에 주인공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저는 오직 그 시선만으로도 사실은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특별히 영화 채널 클래시네마를 운영하고 계시는 클래시앙 선생님과 한번 전화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화하는 형태로 어떤 부분들이 인상 깊었고 또 션 베이커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는 또 어떤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래시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향 리포트라는 채널에서 문화생활, 취미생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아님은 이 영화 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에 본 작품은 사실 스타렛이어가지고 그 잔잔하면서도 이제 선샤인 같은 느낌을 생각하고 봤는데 상당히 이제 도파민 가득한 작품이었어가지고 일단 보는 동안은 정말 몰입해서 재미있게 봤고요. 그 전에는 잔잔하고 소리 없이 저항하는 모습 껴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 아노라라는 캐릭터를 통해서는 되게 힘차고 아주 당차게 발악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제의식은 연결되지만 또 상당히 새로운 캐릭터로 그거를 풀어나간 것 같아서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아님은 션 베이커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셨던 감독인가요? 아, 저는 원래 좋아했던 감독이라서 되게 기대를 하고 봤어요. 저도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예전에 12년에 나왔던 스타렛이라는 작품도 보고 레드로켓이 개봉해서 그것도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텐저리는 안 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아껴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션 베이커 감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어떤 주제의식이랄까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쫙 있다가 사실은 레드 로켓에서 이거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션 베이커 감독의 그 새 영화들은 손을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른 시선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레드 로켓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음, 소재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거 이 사람이 주제를 이제 그거 버린 건가? 그런 생각을 딱 할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레드로켓에서는. 혹시 네네. 뭐 이렇게 수아님은 레드로켓에서 어떤 뭐 이질감 같은 거를 느끼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편 입장을 보여줬다는 게 좀 큰 차이 같은데, 나머지는 뭐 성노동을 하는 여성의 입장이라든지 유약한 편을 보여줬다면 레드로켓은 좀 그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기도 한 캐릭터의 입장을 보여주니까 그쪽의 인물에 이입해서 보다 보니까 같은 그런 청량하지만 슬픈 느낌이 있는데도 되게 다른 가치관이 입력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해금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제가 어쨌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에게 어쨌든 이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공감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아님한테 좀 궁금한 거는, 네. 그럼 그 인물한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주인공이 착취한 사람이잖아요. 범죄자와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물 자체에 공감을 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이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느냐로 이제 말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입장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인물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면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네,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아노라 보면서도 그 상대 캐릭터 이반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레드로켓에서도 좀 그 주변의 다른 남성 캐릭터의 시각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또 다음에는 이런 입장에서의 영화도 또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 영화가 제목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편견을 없애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션 베이크 감독의 이렇게 뭐 재능이라든가 엄청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긴 한데 네네. 이제 주제 의식이 기존에 이제 쭉 이제 끌고 오던 것들이 이제 이어지질 않으니까 이거 이제 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노라를 보면서 사실 보는 동안 이제 후반부 이제 엔딩이 가기 전까지도 아,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주제를 버렸나 보다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아, 이게 어떻게 또 황금 종려상까지 받았지 이제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엔딩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엔딩을 보고 나서 아,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추구했던 그 주제를 되찾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그 주제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네네. 보통 사람들이 상정도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션 베이츠 감독이 이렇게 손 내밀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저는 아노라에서도 이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네네.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주제의식이 똑같이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의 입장을 조명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전에는 잔잔한 방식으로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그 존재의 좀 주체성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주제의식이 저는 조금 더 비슷한 갈래지만 조금 더 확장됐다고도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은유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이죠, 사실. 네네. 수아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여운 것들 영화 보셨잖아요. 완성도를 아주 높게 보진 않지만 그 영화가 저는 굉장히 훌륭했던 점이 뭐냐면은 그 여성의 성관념이라든가 그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아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떠나서 그 성매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거 듣고서 야, 이 친구 장난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영화의 그 성노동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그 영상을 만든 지가 좀 돼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가여운 것들 영화에서는 좀 더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자신이 쾌락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성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짚어줬다면, 이제 아노라에서는 오히려 그런 구조적인 면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현실이고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노동이자 일자리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그 자존심, 일상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면을 좀 더 초점 맞춰서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네, 이 감독이 성매매에 대해 좀 옹호적인 입장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은데, 국가의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두운 쪽에서 여러 가지 범죄와 연루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비범죄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 쪽이긴 해서 주변부의 비주류의 인물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좀 더 보여준 것 같아서 가여운 것들이랑은 좀 다른 포인트지만 그런 점을 이제 앞으로의 작품들에서도 짚어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션 베이커 감독의 제일 저는 좋아하는 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물 아니야라고 이렇게 늘 얘기해 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네. 멋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괴물은 그 점잖게 더러운 회장이나 더럽게 천박한 그 회장 마누라나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여성 성노동자들 얘기가 이제 주류인 것들을 만든 감독의 영화라 아,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사실 그게 저도 은근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사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성을 노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네,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런 입장들도.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성노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성매매업 말고도 되게 계급 관련한 측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 혹시 그 형제 이야기라든가 그런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아르메니아 그인들이요? 네. 아니, 그 친구들이야말로 자본의 하수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세례 행사를 하다가 뛰쳐나갈 정도였으니까. 왜냐면 밥줄이 끊기거든. 둘이서 이렇게 푸념처럼 얘기하잖아요. 사실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거기서 이렇게 은근슬쩍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로 다 이렇게 대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지친 거지, 사실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너무 지치는 거죠. 네, 저도 이름이 뭐였죠? 이반의 가족 그쪽 가문보다도 토로스 형제랑 중간 부분에서 상당히 다투고 이제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아노라만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들 간의 어떤 연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사실 아노라랑 이반의 감정선보다도 그런 네 명의 화합 그런 쪽에 좀 더 초점 맞춰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고르가 한 말 중에 그런 의미에서 되게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난리칠 때 맞아요. 뭐 묻고 막 이러는 것들. 네, 맞습니다. 그런 대사들은 아주 너무너무 역설적으로 감동적이라고 할까? 네, 좀 그런 게 맞아요.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보면 두 가지의 사랑이 변별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반과 네네. 아노라의 사랑이 있고, 네. 아노라와 이고르의 사랑이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이반도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네, 가벼웠을 네. 뿐이지. 맞습니다. 네. 저도 매 순간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캐릭터가. 네. 그 이고르랑 아노라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밤을 함께 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어떤 이성애적인 기류가 없다고 느껴졌는데, 저랑 같이 봤던 친구는 좀 그런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슬래시 양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근데 그 이고르가 그런 느낌을 전혀 영화 내내 차단하잖아요. 아, 그 네. 츤데레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음, 뭔가 얘한테 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차단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가 이고르는 성적으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음, 아노라가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이어가지고 아노라의 마음이 너무 이입이 돼서, 그 아노라가 이제 중간중간 정말 이 스트릿 댄싱이라든지 이제 성매매를 상당히 노동으로 인식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뭐 보험을 다 들어주면 스케줄 조정하겠다던가, 아니면 60분 돈 받았는데 45분이나 남았다, 이거 나머지 일하겠다라던가, 상당히 이제 그 성노동을 정말 노동으로 뚜렷하게 인식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이고르가 그 반지를 준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대가를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이제 이고르도 결국에 그런 사람이었나 하는 의심? 하지만 그런 게 또 다시 풀어지고 자신에 대한 회한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어서 울음이 터져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사실 되게 짧은 장면인데 몇 번을 꺾잖아요, 감정선을. 그리고 수아님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속설이 있어요. 성매매 여성들은 그 이렇게 손님과 절대 키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 되게 의미심장한데 그 장면이에요, 사실은. 아,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도 아노라에 좀 더 이입을 했던 건지, 이고르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반항을 안 하지? 좀 그런 배신감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너 왜 이래? 이런 거요? 네, 처음부터 뭔가 뿌리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노라의 마음으로. 근데 또 이고르의 입장에서도 네, 얘가 왜 이러지? 그런 마음도 들고. 어쨌든 그런 아주 그 짧은 순간에 몇 번의 꺾임이 있는 영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말로 설명하기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노라가 그렇게 대가 지불하지 않고 바로 안겼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감동이 있긴 있겠지만 아주 큰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의미도 확 줄었을 테고. 맞습니다. 정말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그 앞에 모든 빌드업을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약간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남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고르. 그 사람이 이제 딱 중간에 나오잖아요. 딱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찮은 역할로 나올지 딱 그 생각부터 했어요. 저는 아, 사실 아, 제가 원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라 아, 정말요? 이제 보면서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고라가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창문에 딱 서 있는데 눈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한 눈이 쏟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상하다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번 칸 나왔던. 아시는구나. 아, 네. 저도, 얼굴이 뭔가 익숙한데 했는데. 제가 이제 6번 칸을 너무너무 제가 아.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인데, 아니, 션 베이츠가 6번 칸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영감 떠올리셨구나. 아, 네, 저는 거기서 있죠, 영감 네. 받았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6번 칸이라는 영화도 아주 거기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아. 감성을 그대로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가운 것이기도 하면서 뭔가를 정화시키기도 하면서 쌓이고 나면 따뜻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제사함의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장면을 탁 이렇게 포괄을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진짜. 그리고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맞아요, 오늘. 밖에 네. 나오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영화 느낌이 나한테 탁 맞아요. 저도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영화 내내 되게 매서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이 걸어갈 때. 근데 이고르라는 캐릭터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런 게 또 이제 상충이 되면서 더 이제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고르를 대입해서 보는 청중들의 마음, 그런 안아주는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6번 칸에서도 똑같잖아요. 그 무례하고 네, 맞습니다. 무식해 보이고 근본 없어 보이는데 이 자식이 뜻밖에도 이런 네, 거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 남자의 얼굴이 그 이미지를 딱 끌고 와서 거기 딱 쓰니까 그리고 아노라가 딱 대사를 하잖아요. 저 깡패 새끼까지 데리고 왔냐고. 네. 션 베이커 너무 진짜. 저도 다시 한번 감독에 대한 팬심을 확신한.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엔딩씬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거 네네. 말고 혹시 또 이렇게 이 영화에서 멋있다라고 생각한 장면이 있으세요? 멋있다. 야, 이거는 압권이다. 뭐 이런 거. 저는 특히 마지막에 재판하러 다니는, 결국에 이제 마지막까지 끝을 맺는 그 장면이 쭉 상당히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아노라가 나는 여기 올라타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 써서 어떻게든 내가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고르가 씩 웃는데 다시 또 뒤에서 회장의 부인분이 너는 그렇게 하면은 아주 파멸해 버릴 것이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고르의 표정도 다시 좀 싸늘해지고 정말 이고르에 이입해서 이 아노라라는 인물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가 또 되게 측은해졌다가 그 모든 심정이 그 비행기 앞에서 교차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상당히 내 마음에 깊게 남았고 또 마지막에 그 도장까지 찍고 나서도 진짜 끝까지 문 닫기 직전까지도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나오는 모습? 그 재판장에서 토로스가 너는 발언권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정말 당사자로서 얼마나 그 이반이 그 회장의 부인이 역겨운 사람들인지를 속 시원하게 다 뿜어내고 나온 것 같아서 네, 그 비행기 안팎의 씬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가진 자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엔딩 씬과 더불어서 그거 원테이크, 롱테이크일 것 같은데 그 때려부시는 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그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분명히 원테이크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찍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아노라가 이거 저항하는 모습 하여튼 그 장면이 하여튼 굉장히 압도적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도 그 장면이 사실 저도 이제 남성으로부터
전부터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장난으로든 이렇게 힘을 같이 겨뤄본 적이 있다 보니까 그 아노라 입장에 엄청 공감이 되어서 막 너무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고 아노라가 절대 굽히지 않잖아요. 그 높은 액수의 금액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고 집안의 온갖 물건을 때려 부수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권리를 되찾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멋있고 통쾌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노라가 일부러 그 남자를 꼬셔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잡은 느낌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뭐 이렇게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특별히 나쁜 사람이거나 뭐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영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누구라도 예. 그런 상황이라면,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도 해봤다가 또 수긍도 했다, 또 이렇게 움츠리기도 했다가 이제 션 베이커 감독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늘 대중들의 시선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물들을 아주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들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아노라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그런 모습이 이제 모두가 아노라 입장에 서게 만드는 그런 션 베이커 감독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노라의 단점은 뭐 굳이 없으신 거죠?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어떤 점에서 이렇게 흠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입안을 찾으러. 그리고 관객들도 끌려다녀요. 근데 그게 이해는 가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끌려다녀야 그 아르메니아로 고향 가고 싶어지고 그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지고 엔딩씬이 확 살아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하면서도 이건 좀 긴데, 이건 좀 늘어지는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영화를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봤는데도 진짜 바짝 정신 차려진 상태로 몰입해서 봐서 사실 길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꼽자면 길이이고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상당히 자극적이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폭력적인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마냥 웃으면서 보기는 어렵긴 했거든요.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가 사실은 장르가 되게 희극인가 비극인가 아니면 맞습니다. 희비극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훌륭한 것이긴 하죠, 사실. 예, 어쨌든 네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수아님하고 이제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수아님을 제가 워낙 이제 신뢰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아님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분명히 배울 게 많을 거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의 입장을 내가 또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한 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뭐 역시나 또 이렇게 덕분에 재미도 있었고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네. 즐겁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